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저희가 N번방, 박사방 뜨겁죠. 네. 근데 첫 대질 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으로 알려졌던 거창 시청 공무원이 거제. 거제 시청 공무원. 네, 거제 시청 공무원이었던 그 피의자하고 대질 신문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계속 말이 엇갈렸다라는 거예요. 서로 모른다, 뭐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 그냥 서로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서로 뭐 잘 모르는 관계다가 핵심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첫 대질 조사를 주말에 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주빈은 그동안 뭐 변호사 없이 한 2회인가 3회 받고 변호사 선임된 다음에 또 다시 뭐 조사 받고 이제 1차 뭐 기본적인 피의자 신문 확인 조사 받은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는 공모관계 이걸 밝히려니까 기존에 구속돼 있는 거제시청 공무원 8급인가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근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거제시청 공무원분들이 뭐 불명예스럽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천모 씨라고 29살 먹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아마 어제 이 대질 신문을 한 모양이에요. 대질 신문을 했는데 이제 아마 이제 공무원 관계죠.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공모해가지고 박사방 운영했느냐 뭐 이런 거 좀 따져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천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사람 좀 전력이 이 박사방 말고도 네. 다른 그 별개로 그 미성년자 포함해서 여성들을 상대로 그 성착취 영상을 찍은 것 때문에 이미 2월 초에 구속 기소돼서 그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뭐 외한 등등 한 4건 정도로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범 관계 또 조주빈하고의 공범 관계가 또 확인이 되면서 추가 이제 내용들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을 왜 내가 판단할 때 검찰에서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대질 신문을 하냐면요. 결국 그 늘 제가 말씀드렸던 범죄단체 조직죄 형법 114조 이거를 적용하려면 두 사람 간의 공모관계가 나오고 이득을 공유하거나 그다음에 지휘 통솔 그 관계 수괴가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령을 내리고 그걸 수행하고 거기서 이득 얻은 경제적인 이득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고 뭐 이런 거 등등 우리가 범단 수사할 때 하는 것처럼 그걸 좀 따져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범죄단체 조직에 대한 죄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오프라인 상에서 서로 얼굴을 만나고 서로가 합의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는데 이건 지금 오프라인 상이라는 거죠. 온라인상이라는 거죠. 근데 직접적인 대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어떻게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첫 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일단은 이것들 둘은 대질 신문을 했더니 서로 모르는 사이다. 네. 얼굴 본 적 없다 오프라인 상에서. 그러면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이익 공유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각자 역할 한 것뿐이다. 그러면 공모 없이 각자 역할이 가능해요? 결국은 이들이 한 거는 이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서로 본 적도 없고 각각 맡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범죄단체 조직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만약에요. 진짜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다만 온라인상에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뭐 해라. 네, 거기서 친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관계를 형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과연 범죄단체 조직으로 볼 수 있냐. 여부가 아마 이번에는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대면 없이 비접촉으로도 서로가 어떤 범죄 사실에 향해서 공모한다면 그거는 꼭 딱히 얼굴을 봐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건 전혀 관계가 없고 온라인상에서도 지시받고 역할 수행하고 이득 공유하고 분배하고 통솔 체계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범단으로 엮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두고 아마 따질 것 같으냐면 그러면 아예 박사방을 만들 때 뭐 인출책, 뭐 홍보책
뭐 성착취 그 실행하는 오프책이라죠. 얘들은 오프. 네. 뭐 이런 거 등등 역할 분담을 애초부터 해가지고 N번방 혹은 박사방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지겠지만 그거 없어도 됩니다. 공모라는 거는요. 범행을 실현하기 이전에 서로 상호 협동 공모 상의하는 것만 공모가 아니에요. 이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범행을 할 때 후차로 들어온 사람이 거기에 또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어떤 그 역할 분담 기능을 수행했다면 순차적 공모라고 그러죠, 그거를. 네. 순차적 공모도 공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제 대질신문 했는데 지들 둘이는 서로 모른다. 실제로 모르는 사이다. 그냥 각각 이득을 목적으로 그냥 박사방에서 활동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범단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임무가 있다면 그것을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 지금 보다 보니까 역할을 예.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예. 판단이 섭니다. 하나가 출금책이고요. 예. 아까 우리 많이 얘기하는 암호화폐 환전 문제라든지 그 돈 세탁 문제 있고요. 또 검색책, 범죄 대상에 대한 그 개인 정보를 가로채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원 정보를 빼낸 네. 그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오픈함. 이게 오픈함이 제일 지저분한 새끼들이에요. 지시받고 범죄 피해자들한테 찾아가서 그들 성착취 영상 찍는 놈들이에요. 네. 그리고 성착취 즉 말하면 강간행위 그 행위에 동원되는 놈들. 이게 이제 오픈함이 가장 어떻게 보면 뭐 다 나쁜 놈들이지만 좀 죄질은 극히 불량한 거죠. 네. 네, 그리고 홍보책인데요. 성착취물을 유포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다가 그 홍보. 박사방이 아닌 외부에다가 이 박사방을 알리는 그 외부 홍보까지 맡고 있는 사람들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네. 출금책, 검색책, 오픈함, 그다음에 홍보책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지금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4개의 단위로 출금책, 검색책, 오픈함, 홍보책 이렇게 쪼개가지고 검찰이 조사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범단으로 엮겠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 기존은 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역할을 분담하고 수행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순차적 공부라도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득은 어떤 식으로 공유했느냐 이제 이거 따지는데 회비 들어온 거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나 돈을 줬으면 그것도 그 돈 반분하고 영업이익을 나눈 거잖아요. 네. 그거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이를테면 여기서 얘기하는 홍보책 경기도 일원에 있는 한 부대에 근무하는 이일병 네. 이기아라고 그러죠. 네. 그 이기아 같은 경우는 홍보책이었거든요. 그 홍보책 같은 경우는 이놈은 현재는 그렇게 말해요. 조주빈이한테 돈 받은 게 아니라 성착취 영상물을 돈 대신 받았다. 그것도 재물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걸 받았어도 지가 홍보해주고 유출해주는 대가로 조주빈이가 보유하고 있는 성착취물을 제공받았으면 그것도 재물로 단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도 이득행위한 거예요. 대가를 받은 거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이들이 박사방에서 주고받았던 대화 중에 직원이라 불렸다라는 것들이 벌써 이미 그렇죠. 증언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조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게 맞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그 호칭 하나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요. 이 오픈함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오픈함에 꽂혀갖고 열이 빡 받는데 이 새끼들이 어떻게 보면 이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자원자를 그 박사방에서 조주빈이가 수시로 공지를 띄웠대요. 그 섭외된 피해자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 여성 만나서 강간하고 그거를 동영상 찍어라. 이거 할 사람. 이거를 그 수시로 그 박사방에 공지를 띄우면 거기에 자원하는 놈들 이제 그게 오픈함이에요. 네. 그 중에서 뭐 이제 그 등급은 4가지 등급이 있었죠. 맛배기 동영상방. 네. 그다음에 2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네. 150만 원. 15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 중에서 150만 원짜리 지원하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생 동안 성행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조주빈이가 얘기해서 거기에 그 자원한 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화나더라고 이거. 네. 그리고 아마 그
아시는 분들은 아까 이기야 얘기하면서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조주빈이 그 조주빈의 변호인 측에서 밝혔던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들과 유력한 공범 관계를 형성했던 3명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죄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 3명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붓다 닉네임이죠. 사마귀 그다음에 이기야 이렇게 3명입니다. 이 중에 사마귀를 뺀 2명은 이미 검거가 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붓다에 대한 이야기, 뭐 이기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나이나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기야는 군대 소속이었다라고 아까 교수님 였죠. 그래서 요즘은 헌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군사 경찰이라고 호칭이 바뀌었는데요. 군사 경찰에 지금 넘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어차피 현역 그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사 경찰 즉 말하면 헌병이 이 사람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군사 경찰에게 연락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긴급 체포할 때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압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이거를 아마 디지털 포렌식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이 1000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 휴대폰에서. 그리고 군대 입대한 이후에도 수시로 복무 중에도 조주빈하고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박사방 들어가고 그러면서 홍보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요즘에 휴대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기화로 해서 이기야 같은 놈은 그런 범행을 수행해 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 관리 3명 중에 1명이었던 이기야는요, 지금 현재 구속 아예 제가 알기로는 구속이 지금 판가름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속됐어요. 네, 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유에 관련해서 지금 사실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저걸 해?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이 너무 해이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래서 그 군의 대변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 사용 관련 교육 강화를 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기야는 잡히자마자 바로 또 당국에 자기 비밀번호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안 줄 수 없죠, 뭐. 네, 수사에는 협조적이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야는 홍보책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네 꼭지 중에 홍보책. 그다음에 이제 붓다 있잖아요. 붓다. 이 붓다는 아주 뭐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회 간부하고 모범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붓다는 나이가 알려졌는데요. 19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학교 아마 1학년. 네. 생인 것 같은데 지금 붓다에 대한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나 봐요. 근데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중학교 때 그 전교 부회장을 했을 정도로 되게 사교적인 인물이었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모범생이었다라는 깜짝 놀랐대요, 전부. 네, 평들이 주변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출금책입니다. 네. 출금책. 그러니까 이기야가 아까 홍보책이죠. 붓다는 출금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입금받은 거 회원들한테 그거를 이제 붓다가 아마 관리해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바로 출금책이었는데 근데 붓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관련돼서 아마 분배 과정에서 그 조주빈하고 틀어져서 도중에 또 나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프로그램을 잘하나 알고 봤더니 프로그래머가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창들의 얘기에 의하면 교내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프로그램에 그 대회에 나가서 뭐 수상도 하게 되면서 IT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인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일부 동창들 얘기로는 근데 쟤 좀 성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막 보여줬다며요. 그 뭐 버스 정류장에서 동창 만나는데 이 안에 뭐 음란 동영상 몇 개 들었다고 보여주고 이런 짓도 한 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꺼리낌 없이 보여주면서 근데 이거 분할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찾는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서슴없이 얘기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겉으로 봤을 때 모범생이고 평범한 인물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향이 내재되어 있었던 인물인 거는 지금 증언에 의해서 뭐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슬슬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사마귀죠. 네. 이제 사마귀 있겠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박사다 뭐 떠들면서 지들끼리 방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안에서 뭐 걸릴 일 없다는 식으로 힘내세요. 뭐 우리는 붙잡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소리 떠들고 그런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얘들이 자신만만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네. 허세죠. 엄청나게 불안한 겁니다. 네. 불안한 지들끼리 어떤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피소라고도 부르죠.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절대 안 걸려. 어떻게 추적해. 걱정하지 말어. 뭐 이렇게 떠들면서 그냥 말이라도 누군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위안 삼는 거예요. 네. 내가 볼 때는.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안 잡히기를 갈구하는 그 불안감에 휩싸여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빨 다 빠지고 머리 빠져가면서 여기 앉아갖고 스스로 위안받는 거지.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얘들 불안해서 뭉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교수님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데요. 네.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막이라는 인물이 주홍글 씨라는 이 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시죠 교수님? 네. 사실 신상 공개를 지금 하는 민간 단체가 있는데 거기 출처에 의하면 주홍글 씨 출처에 의하면 사마귀가 이 엠번방 관련해서 조주빈이 자신이 핵심 인물이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담배를 10개 피를 피웠다. 그리고 나는 관련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깊숙이 관련하지 않았는데 조주빈이 나를 뭐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담배 10개 핀 거면 교수님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이 혹시라도 나올까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은데 이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인물들이 각자 같이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보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그래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식의 그거예요. 그거 서로 지들끼리 그냥 위안 받으려고 몰려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깝깝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모처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 대피소에 계속 모이기를 바랬대요. 그래야 잡으니까. 네, 계속 모이기를 바라고 딱 수사기만 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뚝딱 대피소를 터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야구선수 이호성이 사건 때 S모 방송에서 네. 네. 그 방송하는 바람에 걔가 애 내연녀하고 TV 보고 애 내연녀 집에 보내고 본인은 한강다리에서 투신했잖아요. 네.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언론에서 아무리 특종이 좋아도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대피소 계속 모이게 놔두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거를 수사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딱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뚝딱 그냥 먼저 내버려 가지고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언론에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약간 조금 불만인 것 중에 하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갓갓은 아직 못 잡냐 이런 갓갓 그런 것도 올라오고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종종 댓글에 올라오고 약간 뭔가 기사들도 그런 뉘앙스로 쓰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기사 각각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말씀드리기 뭐한데 갓갓은 지금 어느 정도 접근했죠. 네. 민감용청장도 유의미한 단서를 몇 개 잡았다 이렇게 애둘러 표현했는데 경찰청장 입에서 그 정도 나오면 거의 간 겁니다. 네. 경험적으로 보면 거의 간 거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조주빈이 관련돼서는 또 그거 하루 전날 당연히 경찰에서 신원공개 심사위원회 내일 하는데 오늘 방송국에서 먼저 네. 터뜨렸죠. 네. 그게 과연 특종일까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건 분명히 공개될 거라는 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알아요. 그거 특종이라고 먼저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차제에 한 번 정도는 국민의 알 권리인데 반나절 더 빨리 알아서 어떤 이득이 있죠? 여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거든요. 그런 거는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그 N번방의 피해자들도 예, 뭐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또 어느 누구의 그 인터뷰 때문에 한참 또 뜨거웠었습니다. 과연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시각들도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N번방 피해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인터뷰를 저도 봤는데 제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것 같지 않다. 자기도 무언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위축도 되고 죄책감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나서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76명인가요? 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협조를 하는 자신이라고 밝히는 피해자는 제가 알기로는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 저도 사실 제가 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사실은 경찰에서도 지금 애를 먹나 봐요.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아가면 나 아니라고 계속 회피하고 그럼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강제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이. 네.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그런 그 혹독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협조를 안 하고 본인 아니라고 잡아떼겠어요. 이게 결국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 그 방송에서 얘기했죠. 피해자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그게 2차 피해예요. 전형적인. 그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또 여기저기서 뭐 이른바 제일 나쁜 게 뭔 줄 알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이런 식의 지금은 그거 따질 때 아니거든요. 네. 서로 그 피해자한테 일정 부분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그건 문제점에 불과한 것이 이 사건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이런 행위를 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 놈들을 처벌하는데 역점을 둬야지 피해자 탓을 해서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을 2차 그 가해를 하면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죠. 응? N번방에 있는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아주 용기 있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저희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이제 자기 일탈계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일탈계. 네, 일탈계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얼굴은 아니고 자신의 신체 부위, 뭐 가슴이라든지 성적인 부분들을 찍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탈계 애들이라 우리 뭐 건드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박사방이 올라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했던 피해자가 자기가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자기는 어차피 얼굴이 공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좋아해주고 자기들한테 개인 메시지도 보내면서 관심 받는 게 자기는 그때 좋았대요. 이렇게까지 결과가 올 줄 몰랐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사진인 것처럼 접근을 했었고 하나하나씩 수위가 높아지면서 자기도 그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끔은 자기가 그 촬영 되게 채찍하고 당근을 자치 줬대요. 어느 순간 길들여지고 자기가 그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길들여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호기심, 관심 받기 위한 본인들의 책임도 있지만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은 그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견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고 당당하게 앞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먼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해자들이 피하면은요 계속 피하면 그 사람들 처벌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용기 내시고요. 그다음에 절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도 이거 2차 가해 하시면 안 되고요. 피해자분들 용기 내셔가지고 경찰에 연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요즘에는 그 성범죄라든지 이런 거 피해를 당하면 실명을 조서에 안 써요. 네. 가명으로 그 처리를 해주고 실명은 별도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철저하게 그 비밀 보장이 가능하단 말이죠. 재판정에 부득이하게 갈 경우가 되더라도 차단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돼 있고 그것도 아니면 진술 녹화 상태에서 얼굴 그 처리한 다음에
진술하는 거 법정에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구축은 돼 있어요. 뭐 완전하게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범죄 피해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힘드실 겁니다. 지금 그 범죄 피해 당한 여성분들 그래도 힘내시고 그 경찰에 좀 신고 좀 하고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두 번 다시 나 같은 피해자가 이 땅에서 양산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좀 그 협조해 줬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2차 가야 하는 분, 너도 책임이 있어. 이런 그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래요. 네. 그리고 왜 피해자분들한테 용기 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러면. 있어서도 신고 없이 계속 살면 내 영상이 언제 터질까. 그럼요. 그리고 내가 또 언제 얘네들이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나한테 가해를 가하지 않을까. 되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게 어떤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은 스스로 용기 내어서 풀 때 삶에 있어서 힘을 더 얻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래서 피해 신고를 권해드리는 거니까 뭐 어떤 우리가 문제 해결이나 조주빈의 범죄를 더 밝혀내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경찰에게 가서 얘기를 하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건 그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지지해주고 네. 그래야지 피해자들이 용기 낼 수 있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얘기 나오면 절대로 두 번 다시 이 피해자들이 용기 낼 수도 없고 계속 숨어버리고 범죄는 여전히 처벌받지 아니한 범죄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럼 그 범죄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가끔 우리 프로에도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성 뭐 얘기하면 여성 편든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편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상한 쪽으로 곡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시던데 그 피해자들도 내 딸이 될 수 있고 내 여동생이 될 수 있고 내 애인이 될 수 있고 내 누나가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고요. 네. 세상의 반은 여성이고요. 저는 그냥 그 가해자의 악독한 행위, 못 뒤쳐먹은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시간에 피해자한테 몰려가가지고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자란 사람들 같아. 교수님 말씀에 가장 너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혹시 내 주변에 그런 분의 지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힘이 되어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또 아마 가까이 잡히고 사막이 잡히면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성착취 관련해서는요. 계속 연말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 나오면 또 다시 이슈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